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드스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방송을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감독님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예, 전 곁다리입니다. 예. 이름 어디 가셨어요? 뭐 이름 뭐 이제 이름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다가 쓸 에너지도 없어. 이제 자기 이름 말할 에너지가 오로지 없다고? 감독님들과의 이걸 설명하는 에너지로 그냥 토크를, 자기 이름을 그쵸, 말하겠다. 감독님들과의 토크에만 이제 집중하겠다. 자꾸 말 시키지 마요. 저기 에너지를 소진하면 안 돼. 네.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이름이 없어질 줄 몰랐네. 예. 그 컨셉을 잡았어요, 제가. 예, 어쨌든. 네, 일단 그런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두 분의 감독님 모셨습니다. 바로 제 앞에는 제사 작품을 만든 송경원 감독이 나와 계십니다.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네. 네. 제사를 만든 송경원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는 로시 작품을 만드신 이현미 감독. 네, 안녕하세요. 로시를 만든 이현미라고 합니다. 와, 오늘 정말 덥죠? 네, 거의 네. 초여름 날씨. 오늘부터 갑자기 더워진 것 같아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5월 초니까 좀 더 더워져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 뭐 28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낮에? 예. 원래 이렇게 5월만 돼도 여름같이 더웠나요? 저도 여름옷 게시했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제 보니까 반팔 입고 계시네요. 네, 반팔입니다. 제가 요거 저기 아울렛에서 32,000원 주고 산 티셔츠. 네. 어디 아울렛? 예, 그 PPL인가요? 예, 아니요, 그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구입했어요. PPL. 예, 시흥시에 있는 제가 아주 애정하는 곳이죠. 예.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예. 네, 오늘 두 분 오셨는데 좀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데 또 한편으로는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한테는 최적기가 아닐까. 어차피 집에 안 나간다. 아니 뭐 그런데 이 어떠신지.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또 샤이 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절대 밝히지는 않지만 그렇죠. 음지에서 되게 암약을 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있는데 그 아시겠지만 다들 저희 그 애니메이션 감독님들이 히키코모리 성향이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좀처럼 문 밖으로 나오질 않으세요. 어떠신가요, 두 분은? 의도하진 않지만 히키코모리 상황 맞고요. 근데 그래도 계속 집에는 못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씩은 나와줘야 되는 것 같고. 주로 어디 산책 같은 거 하시나요? 시장을 주로 아, 먹고 시장. 살기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죠. 마트를 가기 위해서 꼭 한 네. 이틀에 한 번씩 나오게 되는 것 같고. 자주 가시는구나. 일부러라도. 일부러. 근데 안에 있는 건 좋아하는데 갑갑한 것도 못 참아해서 환기를 계속 시켜줘야 돼서 한 3일만 집에 아무 데도 안 나가면 약간 우울감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네네네. 그 이현미 감독님은 히키코모리 성향의 분은 아니십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자리에 오셨던 수많은 감독님들이 작년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코로나가 터졌다고 하는데 나는 별 지장이 없다. 어차피 안 나가니까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예. 근데 이 되게 또 이렇게 사생활을 공개해야 되면 집이 좁기 때문에 집이 넓은 집이 있다면 괜찮지만 원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네네. 산책같이 공원 같은 데 다니고 이런 거는 안 하세요? 애써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주로 마트. 예, 마트를 다니게 되고 예, 그래도 시장 가는 길이 좀 괜찮아서 천변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좋네요. 예. 어떠세요, 송경원 감독님? 어떻게 지내고? 저는 그 작년 인디애니 전에 미국에서 도저히 그 봉쇄를 견디지 못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지금 미국에 비하면 여기는 뭐 거의 아주 자유나 마찬가지라서 지금 한국 난리 났다고 맨날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데 미국에 비하면 여기는 천국이죠. 저 그 캘리포니아가 그래도 좀 나은 편 아닙니까? 거기서? 어떠셨어요, 미국에 있을 때? 근데 그때 봉쇄 시작했을 때는 진짜 아무데도 안 나가서 그러니까 어디 나가기도 무섭고 어디 마트를 가도 모든 게 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갈 수도 없고 정말 집에만 있고 모든 게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고 있었는데 전부 다 멈추고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왔더니 여기 길거리에 사람들은 돌아다니니까 아니 너무 오늘 나오신 거예요. 두 분은 그 히키코모리 성향이 아니네요. 두 분 다.
전혀 개의치 않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약간 작업을 네. 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성향은 되게 또 성향은 이렇게 뭐 활동적이고 또 그러신 아. 스타일이신 거예요. 내향형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거나 막 음. 번잡한 데는 오래 못 있는데 그쵸. 야외와 접촉을 하고 있어야 되는 아. 그런 느낌. 네, 음. 딱 약간 밀폐된 공간은 음. 답답해하고. 네. 네. 저도 그래요. 그치. 네, 저도 산 좋아하잖아. 전 원래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굉장히 답답해하는 네. 스타일이어서 그리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막 이래서 꼭 반드시 어딘가 나가는. 난 일주일도 집에 성향. 있는데 있을 때. 근데 저 음. 지금 여기 처음 와봤는데 창이 너무 좋아서 음. 이런 창이 있는 원룸이라면 한 5일 안 나갈 수 있을 아. 것 같아요. 이게 창문이 커서 네, 네, 네. 저희 여기 구할 때 저희 협회장님 보시고서는 여기라고 답답하지 않고 천장도 약간 네, 노출형이니까 네. 여기 좋다고 막 이러면서 구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 협회가 이제 방송에서도 간간히 이제 얘기를 했지만 전에는 토굴 수준이었잖아요. 뭐 거의 뭐 그렇죠. 토굴 사실 동굴 같았다 뭐 이렇게 토굴 얘기를. 토굴 수준이었어요. 예, 어둡고. 농가지도 그렇고. 옛날 건물, 특이한 건물. 그렇죠. 조명도 근데 이런 이게 좋기는 되게 좋은데 이제 문제는 창문이 크면 아시지만 냉난방 아, 이런 거 약간 좀 힘들고요. 근데 보기는 좋아요. 네, 보기는 네. 좋고 네, 그렇죠. 아니요. 그 주변이 또 환경이 좋아서 협회가 뭐 잘 나가니까 그 여기 잘 가장 핫하고 힙한 또 이 연남동에 그러게요. 네. 처음 와봤는데 그러니까. 크고 아주 좋다. 여기 맨날 코로나 뭐 심각하다 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장소잖아요. 요즘에 연남동 그쵸. 사람 많다고. 여기는 완전 코로나 이전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아마 크리스마스 때였나 그때부터 해서 여기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밥을 못 먹겠어 여기 오면. 여기는 이 근처에서. 식당에도 사람 되게 많아요. 줄도 무서워가지고. 서 있고 막 그래서 음. 이래도 괜찮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는 뭐 코로나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맨 처음에 협회가 이사 온다고 그럴 때 설마 거기 그랬는데 진짜 거기라는 거예요. 와 협회 발전했네. 잘 나가는구나. 네. 잘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감독님들 덕분에 네. 저희가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독님들 언제까지 살 수 덕분입니다.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요즘 범민이 많죠 협회가.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두 분은 사실 저희가 애니워즈라고 저희가 협회에서 하는 시상식이 있어요. 작년까지 3회를 진행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미국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온갖 영화제 영화상들이 있는데 저 약간 슬펐던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애니메이션에도 배우들이 있는데 왜냐면 배우상에는 애니메이션이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애니메이션도 누군가가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감독들이 다 연기를 하죠. 생각해보면 작품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다 연기를 하고 하는 건 감독들이 하고 있는데 배우상에서 어쨌든 애니메이션은 늘 소외가 되고 한번 일본에서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애니메이션은 해당이 안 된다. 영화상에 그 뭐 후보가 안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어떤 평론가가 거기는 배우가 안 나오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 막 분노의 글을 쓰고 막 그랬었는데 그럼 다큐멘터리도 배우 안 나오는데 왜 다큐멘터리는 상을 주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되게 좀 그런 면에서 소외되고 있고 뭔가 영화상에서 애니메이션은 그냥 부문으로 존재할 뿐이지 같이 영화의 어떠한 장르 속에서 같이 다뤄지고 있지 않다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고 뭔가 애니메이션의 어워즈 같은 것들이 있지만은 정말 이게 우리 단편들을 가지고 독립 애니메이션들을 다 보고서 정말 고르고 있는 상일까 이제 그렇지 않다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막 그리고 사실 좀 재밌게 해보자 막 우리도 막 배우상 이런 거 주자 막 이러면서 사실 그래서 주연 캐릭터상 조연 캐릭터상 이런 게 생긴 것도 우리 애니메이션에도 다 배우 있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는 재미삼아 하자고 그랬는데 판이 너무 커져가지고 미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처럼 그런 느낌에 왜냐면 저희 그 협회 분들이 다 투표 뭐 이렇게 물론 좀 약간 좀 뭐라고 안 그러죠? 해요? 안 하나? 안 하는구나. 그 사람 이분 우리 그치. 협회 이사신데 잘 모르세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니 원래는 근데 맞아요. 원래 이렇게 네.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원분들의 아니, 투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 말을 하는 끝까지 거구나. 들어야지. 원래는 아, 그렇게 네. 하려고 하였으나 내가 틀렸는 줄 알았네.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였으나 뭐 좀 가벼운 아, 급해? 마음에서 예, 급해? 알았어, 급해. 그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연말에 파티 겸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저희가. 근데 굉장히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인디언 페스트 때보다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 뭐라고요? 왜냐면 그거는 약간 좀 뭐란가 있잖아요. 좀 네. 무게감 있잖아. 우리도 무게감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애니워즈는 이제 네, 그렇게 무게감이 생긴 있답니다. 상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욕심도 있어요. 저희도 진짜 아카데미처럼 막 네. 이렇게 회원들 감독들끼리 막 투표도 하고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뭔가 후보 이제 어쨌든 우리가 뭐 3편 이렇게 발표를 해서 그분들 다 현장에 오셔가지고 서로 막 축하해주고 이런 그런 분위기면 되게 좋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키워보고 싶은 건 이제 저희 이제 꿈이고 어쨌든 두 분은 지난해 이제 상을 받으셨죠. 그래서 네. 주연 캐릭터상의 로시가 이제 받았고 그리고 조연 캐릭터상의 이제 제사에 나왔던 아버님께서 네. 받으셨죠. 그래서 또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애니어워즈를 고민할 때 우리가 가장 좀 재밌게 생각했던 상의 두 주인공, 두 감독님께서 와 계시는 거죠. 네,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 좀 해봐요. 갑자기 네. 말이 없었어. 아니 뭐 또 내가 또 말하면 자꾸 뭐라 하니까 맞아요. 저는 이제 경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해도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래서 이 두 작품을 보고 느낀 건데 오늘 이 굉장히 좀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두 분은 되게 작품 스타일이 이 보니까 송경원 감독님은 그 약간 뭐라고 실사도 약간 섞여 있고 제사라는 작품에는 보니까 네. 약간 스틸 뭐 이렇게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아니 나 왜 이렇게 오늘따라 생각이 안 나지? 원래 그랬잖아. 괜찮아요. 픽셀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아니 그런 느낌이랑 이렇게 버무려져 있는데 이 제사라고 하는 거를 되게 재밌게 또 풀이를 한 것 같아요. 저 또 여기 나오는 그 아버님이 네.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네. 약간 나도 나이가 먹으면 저렇게 저렇게 조금 딸내미 앞에서 그럴까? 말할 때 약간 좀 더듬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 당황하셔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겠는데 계속 설명을 작품에서 보면 설명을 네. 해줘야 되겠는데 마땅히 설명할 건 없는데 계속 말을 이어가야 되고 막 이런 느낌. 네네. 네, 제가 요즘에 그래서 어떻게 좀 이 작품 기획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처음에 이 소재로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일단 이게 제가 배경이 음. 동양어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아 동양어를 전공하셨구나. 네네네. 그리고 집이 또 제주도다 보니까 제주도예요? 네, 제주도에서 오. 나고 자랐어요. 부모님 둘 다 토박이시고 그래서 항상 그 뭔가 로컬 문화와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그 대립 뭔가 그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제주도 사람이면 나는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한테 제주도 문화가 그렇게 특별하게 와닿진 않잖아요. 왜냐면 삶이니까. 근데 다른 지역 사람들은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 그게 또 제가 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또 니네 아시아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약간 그런 뭔가 거리감 같은 게 그러니까 항상 그 제가 느끼는 것과 외부에서 보는 그 뭔가 간극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해서 미국에 있을 때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강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아니 또 그래서- 제주 좀 그러셨겠네. 그러면 대학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네네. 서울 올라오시게 된 건가요? 그쵸.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그러고 졸업하고 이제 미국. 그럼 실질적으로는 대학교 들어오실 때 유학으로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유학을 2번 간 거죠. 왜냐하면 섬에 계신 분들이 육지로 오는 것도 이제 되게 크게 그럼요. 생각을 유학이죠. 하시더라고요 보면. 유학 가고 네. 그러고 또 유학 가고 예, 뭐 그치 해외잖아. 바다를 2번 바다 밖으로 나온 거니까. 그쵸. 그렇게 2번을. 네, 그때도 그래서- 이미 한번 그런 경험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또 거기서 보는 게 신비롭게 보던지 아니면 굉장히 미개하게 보던지 약간 그런 간극 사이에서 맞아요. 내가 이게-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닌데 해서 뭔가 한국의 문화라든지 제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다가 제가 이제 졸업 작품을 하게 될 때 집에서 한번 이 제사 관련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걸 또 직접적으로 하기는 하긴 그렇고. 극 중에서도 그 아버님이 가만히 있어봐요. 네. 네네 물어보세요. 아니요. 아니요. 네, 가만히 있을게요. 제가 이런 역할이에요. 네. 말끝님 역할. 음, 사회자 못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거 봐. 얘기하세요. 난리가 네 난리가 나서? 나서 그거를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 이제 한국 이제 들어갔을 때 부모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 걸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또 가족이잖아요. 인터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막 부모님 이래야 돼 나와 뭐 무슨 얘기를 해 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망했다 해서 미국을 갔는데 학교에서 그럼 너 졸업 작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다가 아 이러다간 안 되겠다 해서 부모님한테 이건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 이번에 그래서 스카이프로 아버님이랑 인터뷰를 다시 하고 엄마랑은 제가 잠깐 한국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인터뷰를 했어요. 좀 진지하게 해달라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또 얘기가 많은 것이 원래는 아버지랑 인터뷰를 할 때 그러니까 원래 기획을 했던 건 그 애니메이션에서 그 어떤 뭐라고 하지 지시자가 있고 그 애니메이션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그 이미지가 약간 배반되고 따라가고 하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이뤄지는 그런 유머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그 뭐지 루니툰의 덕거먹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걸로 아버지가 저에게 제사 그걸 가르치면서 지시를 하는 그거를 하고 제가 이미지를 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재밌게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아버지랑 했는데 그렇게 안 된 거죠. 이제 아버지랑 또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게 뭔가 왔다 갔다 다이내믹이 있는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아버지가 20분 동안 그러니까 제가 알려달라고 하니까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하시고 위키피디아와 인터넷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서 아 공부를 하셨구나. 네 공부를 하셔서 이게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스카이프잖아요. 말을 중간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분을 그걸 이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망했다. 태정태세 문단세. 네, 그거 나올 때 진짜 진짜 돌았다, 미쳤다. 20분을 말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게 또 근데 너무 웃기고 근데 이거 자체가 제가 말하고 싶은 어떤 그 가부장적인 그 구조의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계속 그게 뭐라고 하지 그 지시가 내려오고 계속 말이 계속 뭐라고 계속 옆에서 얘기를 하는 약간 그런 다이내믹이 그래서 웃길 것도 이거 뭔가 웃기고 해서 이거를 편집을 그러니까 그대로 20분 30분짜리 그거를 자막을 달아서 학교 애들한테 보여줬는데 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 정말요? 웃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이게 통하는구나. 아니 그게 개그 코드던데 나름. 네네네. 그 아버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이 사실 네네. 그게 없었으면 약간 조금 밋밋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중심으로 이제 다시 구조를 짜보자. 저 심지어는 그거 보면서 아버님이 좀 귀여우시구나 이런 느낌까지 받았으니까 저는. 네, 아주 자기가 네. 귀여운 걸 타시게 된. 귀여운 걸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아버님이 진짜 열심히 준비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저는 그걸 준비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평소에도 저희 아니요. 아버지 그러시거든요. 네, 아버지들 다 그러잖아요. 되게 뭐 이런 얘기하면 제사 얘기하면 제사상 어떻게 차릴까 얘기하면은 갑자기 뭔가 역사를 얘기한다거나 맞아요. 저희 아버지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입이신가 보다 했지. 이렇게 막 준비를 막 이렇게 준비도 하시고 원래 또 그러시고 거기다가 스카이프였기 때문에 제가 끊을 수가 없어서 그게 이제 이제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서 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찍었는데 진짜 컴퓨터 앞에서 저 이렇게 앉아가지고 망연자실 20분을 요러고 있어. 제사 네. 역사 좀 배우셨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고려 시대부터 이제 다 나오던데. 네 그러니까요. 배울까 아니가 청가 조금 알까 싶었는데 중간에 뭐 이게 뭐 유교와 뭐 고려 불교 삼국시대 막 그때 그렇게 가가지고 제대로 못 배운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죠. 거기서 뭐 이렇게 삼국시대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뭐 불교였는데 뭐 조선시대 넘어오면서 이제 유교가 승하고 아버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만요. 네, 너무 되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나름대로는. 네. 예. 리서치를 탁 하시고 이제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지만 아버님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지금 뭐 약간 좀 하나라도 더 딸내미한테 좀 알려주려고 하는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네네. 이거를 일부러 노리시고 제작을 하신 건가 아니요. 했는데 그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되게 흥미롭네요. 네. 굉장히 적절한 조형 캐릭터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아버님의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했던. 네. 그렇죠. 그걸 아버님이 한 6할 정도는 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너무 이게
그냥 인터뷰인데 어떤 분들은 이게 스크립트를 쓰신 줄 알고 어떻게 쓰셨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립트가 아닙니다. 연기가 연기가 아니라 연기가 아니에요.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다큐멘터리입니다. 만약에 연기를 그런 톤을 만약 하셨다면 천재죠. 지금 아카데미에서 그쵸. 나무조연상 받으셔요. 그쵸. 그쵸 그쵸. 윤여정 배우님이랑 투톱으로 받으셔요. 그쵸. 네. 아, 네. 그래도 그렇게 영상으로 통화를 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거 굉장히 또 잘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저희 부모님은 잘 못하시거든요. 아니 못 하시니까 이 응. 잘 보시면 이 노트북 밑에 그 카메라가 해놓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앵글이 안 맞아서 카메라 이렇게 쓰면 여기 천장밖에 안 보이고 얼굴이 여기 촬영. 아니 그래도 나름 보니까 아버님이 되게 좀 열심히 잘 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거 느꼈고 저기 나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저렇게 딸내미한테 구박받으면서 저럴까 싶기도 하고. 구박은 안 하시던데. 구박을 할 건덕 뭐라고 할 아니 그러니까 끊을 그게 수도 구박을 없었어요. 했다라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 딸내미 내가 성격을 아니까 하고 남을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저 이 그런 방송이 상황이 사실 육아 방송이기도 해요. 아니.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필히 구박을 받겠다. 저렇게 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 딸내미는 그것도 용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품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말 하기 그렇죠. 귀여움을 담당하셨던 그치. 거고. 네. 주연 그 로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로시 네네네네.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볼 때마다 저 강아지 너무 사랑스러운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이게 아까 뭐 녹음 전에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사실 그 인터뷰를 보기 전에 들었던 느낌이 있었어요. 그 인터뷰 기사를 제가 읽어본 게 네네네. 있어요. 두 분 다 그거 보내주신 거 읽기도 하고 제가 찾아서 읽어보기도 했는데 이현미 감독님 그 인터뷰 기사 읽어보기 전에 이미 이거 내가 어디서 좋아하는 정서적인 그런 거가 있는데라고 느꼈는데 딱 보면서 딱 느꼈던 게 제가 피너츠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피너츠의 그 여백의 미라고 해야 되나? 그 애니메이팅 그 피너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렇게 여백의 미가 있는 편이잖아요. 뭐 이렇게 뭐 비어 있다면 비어 있을 수 있고 막. 근데 캐릭터가 되게 간결하게 나오면서 그 안에서 또 나름대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스토리를 풀어나가는데 되게 아기자기하면서 재밌거든요. 그래서 피너츠를 되게 좋아해요. 저 그 집에 가면 전집이 다 있어요. 그 네. 1년마다 2년마다 한 번씩 나왔던 그거 전집 세트 있죠. 그거 하나하나 다 사 모아가지고 컬렉션을 완성을 했는데 집에 없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이사 가면 큰일 났어. 어쨌든. 그런데 그것도 한국에서 또 요번에 또 출판도 돼가지고 그것도 다 완강이 됐어요. 그것도 이제 와이프 몰래 이제 다음 주에 다 와요. 이제 알면 안 되는데 연구실로 주문을 했어. 이게 방송 안 듣겠지? 그런데 되게 좋아요. 되게 네. 좋아하고 뭐 이렇게 찰리 브라운 나오는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인터뷰 기사를 제가 읽어보다 보니까는 그거를 되게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아. 정말로 대놓고 롤 모델이었어요. 피너츠 아. 로시를 제작할 당시에 정서적이나 이런 거는 피너츠 쪽이고 이런 형태적인 거는 유튜브에 사이먼 스캣이라고 그런 SNS에서 유명해져서 이렇게 웹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그게 약간 형태적인 롤 모델이고 내용적으로는 피너츠가 약간 참고했던 그런 베이스였던 작품이에요. 너무 좋았는데 이거를 뭐 본인이 한계를 느껴가지고 이제 네. 뭐 장편으로 할 생각이었으나 뭐 이제 마무리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네.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네네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거까지 듣고. 정말로 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수상소감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하고는 싶은데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다는 좀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졌고 그리고 그 제가 저걸 준비하면서 저도 그 피너츠를 조금만 보다가 도서관에 있는 건 다 봤거든요. 말씀하신 전집도 제가 아마 본 것 같은데 그분이 슐츠 선생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셨거든요. 네 맞아요. 80세 아무튼 췌장암으로 네네네네. 돌아가기 직전까지. 네네네 매일매일 연재를 하신 그래서 충분히 제가 노년에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도 드리는 네네. 거냐면 감독님 작품 보면서 그 피너츠 초창기 그 느낌이 났어요. 네네네. 그 초창기 보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아주 그림체 같은 것도 완성되지 않은 네.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그 맞아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
뭔가 정형화되기 이전에 그 느낌이 있어요. 네. 그 피너츠 초창기 그 나왔던 연재분 같은 거 네, 보면 근데 그런 걸 많이 느껴가지고 아 이분이 이걸 만약에 계속 하시면 훨씬 더 뭐 피너츠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고. 작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또 웹 애니라고 하는 특성상 이게 뭐 예전에는 뭐 신문이나 이런 데 연재를 했지만 그 온라인상에서 연재하는 개념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더라도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되게 저에게 의미가 있던 작품이어가지고 음. 당연히 끝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좀 다른 게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잠시 멈춘 상태이긴 한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슈츠 선생님이 너무 제 기질적으로도 되게 닮아 있더라고요. 사실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저걸 아동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저는 좀 저한테 관심이 집중된 사람이고 제 또래들이 보는 작품을 만드는 편인데 사람들이 저걸 아동용으로 보는 거를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슈츠 선생님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유모차 끌고 있는 아주머니가 슈츠 선생님한테 저거 뭐 스누피 만든 아저씨 할 때 자기는 되게 기분이 나빴다. 그런 글을 제가 본 거예요. 이 사람 나랑 같은 정서를 가진 사람이었구나. 선생님 그치. 존경합니다. 피너츠가 사실 애들을 위한 만화가 아니죠, 사실. 네,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의도로 만든 작품이었고 하지만 그 향유하는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 저거 작품을 즐기는 대상은 충분히 뭐 아이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약 없이 누구에게나 공유됐으면 좋겠지만 일단 제 의도는 그랬고 그런 점에서 되게 닮아 있는 작품이고 피너츠가. 근데 오히려 그 피너츠랑 좀 느낌 비슷하긴 하지만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감독님이 훨씬 정서적으로 풍부해요. 아이고. 피너츠는 약간 좀 쿨하다고 해야 되나? 그 정서가 그런 정서가 있어요. 사실 술추라고 하는 그 분이 그 성격이 좋은 분도 아니었고 가족끼리 친했던 분도 아니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만화 이해에는 조금 그랬던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또 이게 또 웬만하면 안 팝니다만 파다 보니까 뭐 그분의 뭐 이렇게 평전 뭐 자서전 이런 저보다 거 훨씬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다 구해서 예전에 받고 있기 때문에 봤는데 되게 입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분은 루틴대로만 움직였던 거예요. 평생 루틴대로. 네. 그 동네에서 루틴대로 이렇게 딱딱 움직이고 사실은 가족들이랑 사이도 별로 안 좋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또 작품이 나올 수도 있었던 건데 근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정서가. 감독의 작품은. 거기 지금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 뭐 감독님 자신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아닌가요? 네. 거기 보면은 다들 이제 오해를 하시지만 그러니까 네네. 로시가 이제 뭐 이렇게 뭐 기쁘게 해주려고 막 노력을 하고 막 네네네. 이러잖아요. 그 네네네. 대상한테 네네네. 그러한 정서적인 느낌은 없거든요. 피너츠라는 작품에. 그래서 네네네. 오히려 그 안에서 철학이 담겨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그런 정서는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감독님은 오히려 약간 좀 따뜻한 정서가 있다. 네. 예, 그런 걸 좀 지향하시는 거 네네네, 같지 맞아요. 않을까. 그래서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유, 너무 잘 예, 봐주셔서 예.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예. 저는 작품을 만드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좀 욕심도 나고, 그러니까 제가 또 이걸 언제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을 항상 안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종합 선물 세트처럼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라던가 내가 지금 좀 해주고 싶은 얘기라던가 이런 거를 다 요소들을 섞어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따뜻한 코드도 들어가 있고 조금 그런 혼자 있는 듯한 여백의 의미 뭐 이런 거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 로시라는 캐릭터 자체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게 저는 주로 낙서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피아노 아이를 만들고 바로 난 직후에 기획했던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근데 피아노 아이가 좀 제작이 길어져가지고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2월 22일쯤인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3월에 학기가 시작되는데 새 작품을 구상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초조한 거예요. 이제 졸업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낙서를 막 하다가 딱 꽂힌 게 이렇게 목줄하고 산책하고 있는 개 그림을 제가 그렸거든요. 근데 옛날에 제가 개를 주인공으로 하나 뭔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렇게 포기했던 게 있었어요. 만화 그 만화의
캐릭터 이름이 로시였고 근데 그게 그때 어디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로시가 로시난테스 따온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풍차로 돌자는 그 말의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나와 함께 다시 걔를 살려내야겠다.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 왔고 캐릭터는 조금 다른 캐릭터고 그리고 제가 개띠거든요. 그래서 조금 스스로 걔의 감정이입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근데 항상 그 목줄이 답답하게 여겨졌었고 목줄을 푼 걔의 이야기 그리고 좀 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잘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뭘까 생각했을 때 그런 그 시기 당시에 뭐 20대에 돌아보게 되고 내가 제일 애를 썼던 건 꿈을 향해 이렇게 노력했던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고 그런 저런 조합들을 합쳐서 로시라는 캐릭터를 만들게 됐어요. 드리머 그래서 드리머 로시 이렇게 네, 그래서 공상과 몽상과 그러니까 꿈을 꾸긴 하는데 그게 되게 현실감이 없다. 그러니까 잡히지 않는 꿈에 대한 그런 갈증 갈망으로 20대를 다 보냈거든요. 근데 이걸 작품을 하면서도 제가 그 의도도 담았는데 솔직히 얘가 몽상하는 장면 한 2화에서 끝이 나잖아요. 그 뒤로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는 그게 제 삶을 계속 전체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담아냈던 작품이었어요. 네. 뭔가 이렇게 처음 시리즈로 기획을 하셨던 거라서 네네. 근데 하나 이야기를 만드는 그 소재들 에피소드 네.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게 그때 당시 한 5번 정도 스토리를 엎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정말로 천천히 키워갈 생각이었어요. 한 100화 정도 하자. 큰 꿈을 그치. 정말 슐주 선생님처럼 80세까지 해보자. 이걸로 이제 유튜브 채널 이제 쫙 넷플릭스 그런- 만차. 막 네. 그러면 정말 좋았겠는데. 그치. 그분이 네, 2002년까지 아마 그러셨을 건데.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가 등장을 일단 시작했고 연습을 계속 하는 장면. 연습을 하다가 실패하고 그 딱 피너치에서 처음에 스누피가 4발로 기면서 등장을 하잖아요. 그 초창기에는 스누피도 훨씬 더 개에 가깝거든요. 그런 느낌처럼 그런 어디 동네에 있는 개 같은데 서서 이렇게 막 연습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실패하는 과정을 겪다가 친구 1명씩 2명씩 만나게 되고 이런 거를 정말 대서사시처럼 그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때 컨펌이 있었어가지고 너무 가차없이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던 거예요. 재미가 없다. 누가 보고 있냐.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이야기를 한번 여지껏 내가 이렇게 좋게 얘기 들은 건 단편 짧은 이야기였으니까 결말이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러면 어떤 한 에피소드를 하나로 완결 짓는다고 했을 때 이 로시에게 중요한 사건은 뭐가 됐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친구를 만나는 장면과 실패를 하는 장면과 그리고 뭔가 처음 도전을 하는 장면 그런 장면을 넣게 됐어요. 이게 둘 다 졸업 작품인 거죠? 제사도 졸업. 네네 맞아요. 네. 되게 우연히. 저기 송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게 제가 본 게 이 제목의 작품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오브젝트 드림이라고 하는 게 그때 네네네. 애니메이션 움직임 보여주는 그 자전거 박 네네네네. 그게 이 작품 맞죠? 네네 아닌가요? 맞아요. 오브젝트 맞죠. 네. 네. 그때 그 작품이랑 요 제사랑 느낌이 좀 다르기도 하고 네. 저는 아까 뭐 하도 말을 하지 말라가지고 물어보려다 말았던 것 중에 하나가 다 말했으면서. 이제 물어보려고 감독님한테 다 물어보고 궁금한 거 그 동양화 전공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동양화를 전공하셨다가 갑자기 애니메이션 근데 하게 된 갑자기는 아니었나요? 근데 뭐라고 하지? 동양화는 어떻게 보면 그냥 딱히 그 열정이 있었던 건 아니라서 네, 그러면,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 무빙 이미지 약간 그런 쪽에 더 관심이 있었는데 들어갈 때부터 네네네. 이미? 근데 네 그래도 한국화가 약간 그래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한국화란 뭔지 약간 좀 궁금하기도 해서 약간 동양화를 가긴 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항상 그 관심사라든지 작업을 할 때는 무빙 이미지가 좀 더 관심이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그 카라츠를 네. 가셔가지고
학부부터 다시 하신 학부를 3학년으로 편입을 했어요. 편입을 아예 하신 거구나. 네네. 그래서 학부 3학년으로. 네. 그래서 보니까 아니 동양어를 하시다가 갑자기 애니메이션 쪽으로 네, 가셨나? 애니메이션을 네. 했는데 그 오브젝트 드림은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은데 회화 베이스고 가르쳐 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제가 혼자 배워야 되잖아요. 아니 그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게 본인이 애니메이션 원리를 한번 이렇게 한번 재현을 하는 그 느낌으로 한번 해보신 건가? 재현을 해보는 느낌이라기보단 제가 애니메이션 그 백그라운드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 배우는 그건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뭔지 약간 생각을 해보다가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걸 움직이게 만드는 거라는 그 뭔가 어원이 있잖아요. 그럼 네. 이게 그 어원이라면 이 컨셉에 의하면 나는 캐릭터도 못 그리고 어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그 픽션의 내러티브가 솔직히 저는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세계관을 크게 만드는 것도 저는 딱히 관심이 없어서 근데 그렇다면 난 애니메이션을 못하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이라면 뭔가 정지되어 있는 일상의 오브젝트의 이미지를 넣고 그거를 움직임에 의해 그게 움직인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애니메이션의 바운더리 안에 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전에 작업들을 하다가 그게 이제 그게 포트폴리오였어요. 애니메이션 카라츠. 근데 그러다가 학교에 가니까 이제 배우잖아요. 애니메이션 히스토리 같은 걸. 근데 이거가 조금 더 제가 뭔가 아카데믹한 리서치로 이제 조금 더 이걸 단련시킬 수 있는 게 그 옵티컬 토이 같은 그거였어요. 그게 내가 하는 거에서 조금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좀 더 연구를 디벨롭 시킬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리고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게 애니메이션이 옵티컬 토이라든지 그런 오브젝트로 해석이 됐을 때는 제가 그거랑 또 이게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로 그러니까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인스톨레이션 전시로 확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라 되게 저는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오브젝트 드림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되게 흥미롭게 본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애니메이션과 다니는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들어갈 때 보통 배우는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애니메이션의 본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움직이지 않는 대상의 영혼을 불러 넣어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재현하는 것.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는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거를 인간의 시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재현해 주는 것이 이제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또 애니메이션 배우면은 그게 딱 그냥 솔직히 쉽잖아. 이거 뭐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옛날 그쵸. 애니메이션 원리구나. 근데 그게 눈으로 볼 땐 안 보이고 어떤 하나의 또 디바이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펄시스터 비전 네. 그거 블랙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현대 아트로 왔을 때는 카메라가 그걸 눈을 대신을 카메라 하게 되기. 오브스큐라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런 거에서 나온 거기도 하고. 네, 그냥 그 카메라의 그 셔터 스피드라든지 그 프레임 레이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거를 카메라가 블랙 프레임을 대신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영상에 뭐로 남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장소라든지 이런 걸 데려오고 하니까 이미지와 그 장소성이라든지 이런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되어서 사실 제가 석사 과정 때 지금은 내가 왜 그때 그런 생각했는지 어렴풋하지만 석사 과정 때 그 논문 쓰고 막 이럴 때 가장 고민했던 지점이 사실 공부를 하게 됐던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그 석사 과정 지나고 나서 이제 제대로 안 거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애니메이션을 왜 좋아하는지,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사실 머리가 나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는 공부를 하고 논문을 끝내놓으니까 내가 이래서 좋아한 거구나. 그래서 사실 저는 비주얼 레짐이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각 체제라고 한국어로는 번역이 되는데 그런 안에서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들, 인간의 눈으로 움직임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거를 어떻게 보여주기 위해서 재현을 하는 것인지 그거를 사실은 그전에는 그렇게 고민을 안 했었는데 억지로라도 논문을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래서 좋아하는 거였구나. 네, 딱 약간 그런 네.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뭐 하다 보니까 공부도 더 하게 된 건데 잘못한 거지. 공부를 더 하지 잘못했어요. 말았어야 되는데 공부를 더 하게 된 거지. 쓸데없이 박사까지 하느라. 근데 어쨌든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근데 그 감독님의 이 오브젝트 드림이라는 작품 보니까 감독님의 이 작품에서 느껴진 게 뭐냐면 아 이거 정말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러는 거 되게 좋아하고 하면서 만든 게 아니었을까? 이거를 저는 능력이 안 되니까 못 만든 건데 저도 이제 이런 식의 작업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석사 때. 네. 그래서 뭐 실험 영화 같은 데 가가지고 네. 뭐 워크숍도 참여해보고 막 이러기도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걸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감독님이 이 작품을 통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럽기도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네. 또 제가 말씀하셨듯이 이게 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왜 애니메이션을 그쵸. 좋아하는지가 좀 녹아 있는 그런 게 제가 그 제일 진짜 좋아하는 게 그 골드 루브버그 장치인가 루브 골드버그 장치인가 이름이 자꾸 헷갈리는데 네. 그 카툰 중에 그 어떤 하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되게 막 뭐 도미노도 있고 뭐 공 이렇게 도미노 공 치면 뭐 공 굴러간 다음에 뭐 우산 치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아 그런 그러니까 거를. 그런 그게 어떻게 보면 뭐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되게 길게 돌아가는 그 불필요한 동작들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하나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창의성이고 인간성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멀리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저 네. 찾아봤는데 골드버그 맞죠? 네, 루브 골드버그. 루브 골드버그 머신. 네, 미국의 만화가가 구하는 건데 과학을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으로 해서 아니 오늘 원래 많이 네, 제가 나오네요. 제 드림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저걸 만들어 보고 싶은데 저게 약간 약간 물리 같은 것도 아이고야.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거 못하니까 그걸 또 애니메이션으로 푸는 또 약간 힘드신 거. 길을 가시려는 분이 여기 한 분 계시는구나. 어쨌든 사실 저도 굉장히 2D 작업만 하고 있지만 굉장히 관심 있어요. 저 너무 재밌잖아요. 전시 저런 인터랙티브 디자인으로 네. 조형물에 네. 이렇게 뭔가 내가 움직임을 통해서 뭔가 작동을 하는 그런 네. 장치에 옛날에 왜 큰 막 거미같이 발 되게 많고 해변에서 막 굴러가는 그런 네 그런 것도 생각나. 애니메이션 수업 시간에 그 봤었거든요. 있잖아요. 그 해변에 네, 유명한 네. 거 큰 아무튼 나무 있어. 젓가락 전시도 같이 했었는데 아 한국에서. 누군지 네네네. 알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저도 해변에 막- 있는 거 네덜란드에 있는 네네. 그 사람. 있어. 좀 가슴이 뛰거든요. 네, 맞아요. 약간 그런. 아. 그 계열이신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좋아해요. 네. 아니 저는 능력이 안 되니까는 이런 작업을 할 생각을 못 하는데 여기 이제 두 분은 이제 또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그 생각을 또 더 구체적으로 하시네요, 확실히. 네, 저는, 약간 그런 이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게 왜 이게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게 많아요. 네. 사운드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근데 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약간 알아야지 직성이 그러니까. 풀려서 그걸 알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별짓을 다 했는데 석사 과정 때 막 논문 쓰고 이러면 별짓을 다 했는데 나는 이제 글 만드는 능력이 안 되니까 글로 풀라니까 글도 못 쓰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이거를 작품으로 딱 보여주시니까 내가 그때 만약에 그때 하고 싶었던 게 이런 식의 작업이었겠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한번 재현 한번 해보고 그 원리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더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 스텝을 밟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겠구나.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었으면. 네, 그래서 저도 막 복잡한 걸 못 만들겠으니까 원래 있는 오브젝트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의 그 움직임과 네. 그 물질성을 쓰려고. 네. 그냥 막 쓸데없이 막 이게 쓰려니까 막 들레주가 나오고 막 이래요 논문에서. 저도 들레주 베냐민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너무 머리. 근데 결국에는 뭐 이게 말들은 많은데 결국에는 이제 움직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여줄 거냐, 어떻게 인간이 받아들이느냐 이거를 이제 관계에 대해서 상호성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재미없어 하겠죠. 저는 막 그때는 눈이 초롱초롱할 때라 지금 아니지만 너무 좋았어요. 겸손한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잠깐. 아니 겸손한 게 아니라 난 있는 그대로 난 포장지 안 치잖아. 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쨌든 그랬는데
감독님 작품 보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석사 때 그랬던 거 알아가던 그런 과정.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오히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예. 이현미 감독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시작하시게? 저는 음. 제가 만화가가 꿈이었어요. 아주 어릴 음. 때부터. 만화가. 예, 그래서 지금도 사실 포기 못 하고 있는데 만화가 하셔도 괜찮을 것 언젠간 같은데. 책을 꼭 내겠다 음. 이런 일념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저 때만 해도 부모님이 그림 그리는 걸 안 좋아하는 집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반대를 하던 집이었고, 그래서 그냥 일단 대학만 무조건 오자. 그래서 가출을 하자. 가출로 대학을 이용했죠. 그래서 서울에 대학을 막 썼는데 한 군데 붙었는데 거기가 홍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홍대 고우교육과 입학을 했는데 다른 옆에 있는 친구가 한예종을 갔어요. 아니 국어교육학과를 입학을 하셨어요? 네네. 완전 다른 데네.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그냥 일단 서울로 오기 위한 수단으로 대학교를 이용을 했고, 그래서 대학교 가서 그냥 부모님 떨어져서 내가 그리고 싶은 만화를 그리자, 이게 저희 꿈이었는데, 근데 친구가 한예종을 가버려가지고 제가 그럼 나도 한예종이라는 데가 있네? 그래서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많이 간다는데, 근데 거기가 만화과가 없고 애니메이션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애니메이션이 생소했거든요. 근데 입시를 봤는데 떨어졌죠. 3수까지 했는데 떨어지고 근데 시각 디자인과 복수 전공에 붙었어요, 학교에. 그래서 시각 디자인과 수업을 들으면서 시각 디자인과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영상부터 해서 뭐 일러스트도 있고. 근데 저는 만화가 꿈이었지만 스토리 쓰는데 좀 재주가 없다고 생각해서 일러스트를 전공할 줄 알았는데, 정작 일러스트 수업은 되게 과제 점수가 안 나오고 처음 들었던 기초 영상 수업에서 과제로 만든 애니메이션이 외부에서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막 한예종은 3수까지 해서 떨어졌으니까 그런 회한도 있고 해서 애니메이션이 뭔지 한번 해보자 이러고 했는데 이 적성이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만들 때 되게 몰입감이 되게 좋았어요. 이것도 그냥,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렵다. 과제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딴 생각을 거의 안 한 거예요. 이거 다음에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맞아요. 그걸 해서 만들어냈는데 반응도 좋아. 제 인생에 한 번도 없었던 경험이었거든요. 친구들이 만화를 봐도 잘 읽히네 이게 다지. 나 너무 재밌다. 다음 편 그려줘를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누가 상을 주고 칭찬을 해주니까 이게 나한테 맞는구나라는 생각 그때 했지만 계속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걸 해서 어떻게 먹고 사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졸업을 해야 되는데 잘하는 걸 하자 싶어서 졸업 작품도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졸업을 해서 계속 책을 알아봤어요. 일러스트 쪽으로. 근데 계속 안 되다가 마다울라 남탁이라는 애니메이션의 배경 구인글을 본 거예요. 그림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 내가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있겠구나. 그림 욕심이 나서 애니메이션 회사에 취직을 한 거예요. 독특합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회사를 다니고 했을 때 다시 작품을 뭔가 내 작품을 하고 싶은데 그게 책보다는 애니메이션이 좀 더 내 기질적으로 맞는 것 같고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한예종을 전문사 과정을 나중에 입학하게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애니메이션은 나중에 이제 이게 저희 지도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될 놈은 어떻게든 된다. 아니 우리 선생님의 지론인데 그때는 그냥 뭐 될 놈이 돼. 뭐 열심히 하니까 돼. 근데 겪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긴 하더라고요. 돌아갈지언정 결국엔 될 놈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저기 제가 뭐 욕이나 이런 걸로 한 거 아닙니다. 이게 되게 이게 좋은 의미로. 아니 제가 될 놈이라는 게 너무 감사드리는데 아니 아직도 느낀 게 사실 아니라 될 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선생님은 되게 긍정적인 용어로 쓰신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이 떠올랐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돌아도 결국에는 이게 본인 딱 맞는 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적성이나 기질적으로는 굉장히 애니메이션 쪽이 맞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그런 어쨌든 저는 베이스는 그림이었으니까 만화책이라든가 일러스트라든가 오히려 이런 조형 쪽이라든가 순수 미술에 대한 너무 그 미대를 가고 싶었지만 못 갔던 거가 아직 막 남아 있으니까 그런 순수 미술에 대한 동경도 있고 계속 작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있어서도 더 로시를 좀 쉬어가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왜 술주 선생님은 그렇게
반복적인 루틴을 꾸준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좋은 작품을 만드셨는데 나는 이것만 하기에는 좀 다른 게 좀 더 많이 하고 싶은 게 더 있는 거예요. 별로 권장하고 싶은 삶은 아니에요. 네, 작품은 좋았을지언정 별로 권장하고 싶은 삶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좀 다른데 막 딴짓을 좀 더 이렇게 유혹이 적어진 나이에 하나만 팔 수 있게 될 때 로시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네. 네. 뭔가 제사 작품하고 로시 작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제 애니메이션을 시작하시게 되셨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됐어요. 정말 물 흘러가듯이 잘 흘러오지 네, 않았습니까? 두 분이 굉장히 말씀을 네. 주구주구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잘 흘러온 것 같고 저희가 2부에서는 아직 그래도 못다한 얘기 되게 많아요. 작품에 대한 얘기도 사실 조금 하다가 다른 얘기도 했고 이제 지금 두 분 작품들도 다양하게 있으셔서 그런 이야기들 가지고 2부에서 다시 이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나요? 그렇죠.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 뵙는 거예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납니다. 네, 웃지 마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는 겁니다. 네. 저희 다른 옷으로 다 옷도 바꿀 거고 그죠? 네. 그럼 다 알아요.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어서 하는 거. 예,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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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스탑